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주제는요, 딤프 그리고 대구라는 주제입니다. 전 대구 사람은 아닌데요, 어떻게 뮤지컬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구하고 매해 인연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딤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딤프가 왜 시작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요, 인류가 만든 모든 티켓을 파는 문화 상품들, 뭐 영화, 연극, 오페라, 발레 전부 통틀어서 어떤 콘텐츠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E.T.일까요? 타이타닉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영화에 나왔던 아바타일까요?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의외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오페라 유령입니다. 지금까지 티켓 판매가 6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위는 그럼 아바타일까요? 아닙니다. 2위는 캐츠입니다. 3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뮤지컬을 이 오페라의 유령을 통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 슬픈 드라마 보고 우는 체질은 아닌데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너무 우니까 옆에 있던 영국 부인이 제가 불쌍했나 봐요. 손수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닦으며 참 멋있지 않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볼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나 보셨는데요, 이 부인이 왜 영미권 사람들 농담하기 좋아하잖아요.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은 I can't remember. 내가 도대체 몇 번 봤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구 반대쪽에서 그 긴 여행을 통해서 영국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그죠? 대중들이 좋아하는 문화상품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흔히 말하는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무엇을 보여줘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뮤지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7차례의 배낭여행을 통해서 계속 뮤지컬, 음악극을 보면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재미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어로도 공연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가면 다스 판탐 데 오퍼라는 공연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낭여행을 온 여학생을 만났어요. 80년대 말만 해도 배낭여행을 가면 발도장 여행이라고 해서요, 명소에 가서 사진 찍고 떠나는, 돈 드는 데는 절대 가지 않는 여행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 여학생도 만났는데요, 지친 거죠. 너무 힘들고 밤에 야간 기차 타고 다니고 하니까. 제가 누굽니까? 꼬셨죠. 뮤지컬을 봐야 된다. 여기까지 와서 뮤지컬을 안 보면 비행기 싹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공연을 봤습니다. 공연을 보고 이제 같이 앉아서 보지도 못해요. 한 좌석 안 팔린 좌석에 흩어져서 보고, 공연이 끝나서 만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눈이 빨간 토끼 눈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너무 울어서. 유스 호스텔이라고 있죠. 남자들 자는 방, 여자들 자는 방 따로 있는데, 이 여학생이 여자 기숙사에서 잠이 든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래 유스 호스텔은 낮에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싼 숙소인데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학생들, 배낭여행족들이 주인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만병통치약 있죠? 컵라면 매운 거 먹으면 기운이 나니까 그것도 먹이고, 결국 그날 저녁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행을 여기서 멈추겠다. 꼭 이 작품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배우들이 주로 한국 식당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한국 식당에 가 있겠다. 분장을 안 했는데 너 알아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영혼의 교감을 이뤘기 때문에 눈만 마주쳐도 어떤 배우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영감을 줬었던 작품이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요즘 서양에 가면 이런 홍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Do you remember your first time? 첫 번째 봤었을 때를 기억하나요? 왜? 10번, 20번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6조 2천억 원이라는 매출도 올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6조 2천억 원의 매출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기록이란 겁니다. 여전히 뉴욕과 런던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으로 손꼽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대구에서도 장기 공연을 했었죠. 과연 어디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남미 볼리비아의 연간 예산만큼 돈을 벌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외신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요, 우리는 첨단의 디지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테드 같은 행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기서 말하는 연사들의 이야기 다 퍼져나가죠. 예, 대구에 없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디지털 사회에서요, 아날로그 예술인 뮤지컬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기어 올라가고 아바타가 3D, 4D로 나오더라도 무대에 나와서 실제로 연기하고 노래하는 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동감, 우리 옛말에 있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에도 있는 것처럼 직접 보는 것만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생동감 때문에 이 아날로그 예술인 뮤지컬이 이 첨단의 디지털 사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이 오랜 공연의 역사, 특히 뮤지컬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손꼽힐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 이 노래요, 이 선율은 살짝이 없어요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사실은 뮤지컬 음악입니다. 196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창작 뮤지컬이 올려졌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음악, 그렇죠? 음악 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했고 선호했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연사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굿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판소리 같은 것도 있고요, 탈춤 같은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뮤지컬의 한 장르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짝이 옵세 같은 것들이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요, 뮤지컬이 본격적으로 그 산업적인 혹은 경제적인 효과를 갖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무대에 서면 배고픈 예술가, 무대에 서다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가면 변절자, 네가 예술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에 오페라 유령, 예, 제가 그렇게 좋아했었던 오페라 유령이 서울에 있는 LG아트센터에서요, 한 140억 원 정도의 제작비로 무대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공연한 끝에 19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뮤지컬도 제대로 만들면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 이후에 앞다퉈 서양의 그 흥행 대작들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마미아, 미사이공, 올 연말에 하는 캣츠 같은 작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죠. 캣츠의 그리자벨라, 메모리를 부리는 그 고양이 역으로 인순이가 나온다고 하죠. 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 어떨까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1년에 자그마치 한 180여 편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 7, 8월에 서울에 올라가는 작품만 30편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이 180편을요, 제가 2007년인가 기록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요. 이 188편이 그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창작 뮤지컬이 63.3%인 119편, 수입 뮤지컬은 36.7%인 69편이 제작이 됐습니다. 이 수입 뮤지컬을 다시 또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이 69편 중에 약 78.3%인 54편이 라이선스 뮤지컬, 그러니까 번안 뮤지컬이죠. 우리말로 번안되는 작품들. 그리고 투어 뮤지컬은 약 21.7%인 15편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자면 우리나라 정말 창작 뮤지컬이 많은 나라죠. 예.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석 이상, 1000석이나 1500석,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대극장에서는 주로 라이선스 뮤지컬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41.7%, 초어 뮤지컬의 87%는 대극장에서 공연이 됩니다. 전국 대극장 공연의 절반 이상의 수입은 전부 수입 뮤지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500석 미만의 좀 규모가 작은 공연장들에서는요, 창작 뮤지컬이 6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31.7%는 200석 미만의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돈 안 되는 영세한 규모의 공연장에서는 수많은 창작 뮤지컬들이 올려지고 있고요.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수입 뮤지컬이라는 겁니다. 예, 재주는 누가 피우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창작 뮤지컬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큰 과제이자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롯된 것이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입니다.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 시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 굉장히 볼만한 뮤지컬을 보다 값싸게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창작 뮤지컬을 육성하자. 우리 것, 우리 언어, 우리 말, 우리 경험, 우리 역사를 갖고 만들어진 작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런던에 가면 TKTS라고 해서요, 티켓스라고 해서 티켓 가격 굉장히 싸게 파는 부스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빌어와서 우리 딤프에서도 만원의 행복, 특정한 티켓, 특정한 양을 만원에 사는 그런 부스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타와의 데이트 해서 뭐 유명 뮤지컬 배우가 와서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고 노래도 들려주고 하는 행사도 가졌었고요. 딤프린지,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들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해서 큰 인기를 누렸죠. 딤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크게 말하자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경쟁 부문, 경쟁을 하지 않고 좋은 평소에 대구에서 볼 수 없었던 공연들을 보는 부문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식 초청작, 외국에서 오는 작품들이죠. 또 혹은 대구에 한 번도 공연되지 않았던 작품들, 자유 참가작, 이거는 꼭 우리 프로그램 안에 안 들어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와서 공연하고 싶어하는 단체들에게 주는 기회들입니다. 또 경쟁 부문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리는 거죠.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여러 대학들이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참여한 작품들이 막을 올리는 그런 경쟁 부문의 프로그램입니다. 창작 지원자 프로그램, 악보와 대본만 가지고요, 재미있는 작품을 찾아내서 그들이 처음 초연 무대를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회 정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 지원자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었었던 달콤 살벌한 연인이라는 그 영화를 무대로 만들었던 마이 스케어리 걸, 대구에서 초연이 되세요. 뉴욕에 가서 그 여러 가지 주요한 뉴욕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주요한 상을 휩쓸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큰 성과,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셜 레터라는 그 군대가 배경인 작품도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죠.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던 여자 주인공은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김유영이라는 배우인데요. 인기 있는 배우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작품들 등장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뮤지컬 투란도, 오페라를 가져다가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었는데요. 큰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중국에 수출이 됐어요. 우리나라 뮤지컬, 대형 뮤지컬이 라이선스 수출한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중국 동관시에서 열리는 뮤지컬 페스티벌의 폐막작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또 외국의 유명한 작품을 와서 보기도 했었죠. 사랑의 테레사, 등려군이라는 천밀밀로 유명했던 그 가수의 노래를 가져다가 만든 뮤지컬입니다. 마치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마마미아처럼요, 등려군의 음악으로 만든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제작비가 100억이 들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첫 선을 보여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5년의 성과를 얻기는 했었지만요, 여전히 딤프는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6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 배우들, 투자자들, 제작자들, 연출가들 전부 대구로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아주 큰 뮤지컬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처음 뮤지컬을 물론 대구 시민들 굉장히 뮤지컬 좋아합니다. 유명 뮤지컬을 가져다가 공연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구에서 처음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그것들이 서울에 가서 큰 흥행을 누리고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공연으로 페스티벌 여는 거는 꼭 대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죠. 공연이 한 2,000개 정도 올려집니다. 예. 2,000개 공연이 올려지고 약 2만 회 정도 공연이 올려지고요. 수익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약 300억 원의 순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단 3주만 페스티벌을 해서요. 대단한 기록인데요. 공연이 혹은 공연으로 만든 페스티벌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지 않는 나머지 11달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런 홍보 문구가 있을 정도로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6월이 되면 하나의 큰 아트 마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뮤지컬이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만 올려져야 될까요? 대구가 물론 서울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창작 뮤지컬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대구가 이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큰 성과를 거두고 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전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좀 있습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대구의 예술가들을 그들만의 행사 혹은 단순히 공연만 보는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뮤지컬이라는 것을 하면은 이곳을 거쳐가서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보다 시야를 크게 갖고 넓게 갖고 이 딤프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5년의 성과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분갈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할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딤프가 없는 11달 대구 사람들 뭐하고 사냐라는 것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8분 짧은 기간인데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딤프를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딤프에 꼭 공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